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주택 절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택 면적이 클 경우와 이제 상가 면적이 클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 9억 이하일 경우와 이제 9억 초과일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와 똑같죠. 그런데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9억 초과일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 면적이 크거나 같을 경우가 있어요. 상가 면적이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 상가를 이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 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상가주택 면적을 판단할 때 이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해서 이걸 다 주택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판단을 해서 주택인지 아닌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주택 면적이 크게 한 후에 이제 매도를 할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2년이 경과해야만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바로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2년이 경과해야만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 또 알아두시고요. 또 어떤 일정한 점포에 포함된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점포에 포함된 방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점포와 그 방을 임대를 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방은 이제 상가 면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점, 이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상가 주택을 팔 때 이제 절세할 수 있겠느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2년도 1월 1일 전이나 후 다 똑같습니다. 주택 면적이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요. 상가 면적이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자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크게 한 후에 양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2년이 경과해서 주택 면적을 크게 한 후에 이 겸용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과 대상자인 경우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인 분들은 이제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 주택 면적을 크게 할 필요가 없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 면적을 크게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겠지만 중과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제 상가 면적을 크거나 같게 한 후에 양도를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 말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주택 면적이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2년이 경과한 후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과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상가 면적을 크거나 같게 한 후 분리해서 양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상가 부분만이라도 중과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와 상가를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주택 면적을 크게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을 판단해보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변경을 해서 조금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과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상가 면적을 크거나 같게 한 후에 양도를 하는 게 이제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상가주택 양도세 절세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었죠. 그리고 상가주택 면적을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다. 자, 형식적인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가주택 양도세 절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9억 원 이하인 경우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2021년도 말과 2022년도 1월 1일 이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죠. 이 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알람도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